윤석열 대통령이 모레 7일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당초 이달 말쯤으로 예상됐지만 어젯밤 늦게 전격적으로 회견 일정을 앞당긴 겁니다. 여기에 질문 분야와 개수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한 만큼 김건희 여사 논란부터 명태균 씨 의혹까지 답변을 피하지 않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야당 민주당은 명태균 씨 녹취를 3개나 새롭게 공개하며 대통령이 답변해야 할 거리를 늘렸고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는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 날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른 기자회견이 반전 카드가 될 수 있을지 오늘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강희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레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엽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들에게 지난 성과를 보고드릴 거라며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릴 거라고 했습니다. 기자회견 일정은 어젯밤 9시 56분 대통령실 출입기자 공지를 통해 전달됐습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 일정을 사흘 앞두고 밤늦게 공지한 건 이례적입니다. 당초 에이펙 정상회의 등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친 뒤 이달 말 기자회견을 할 거란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가까이 일정을 앞당긴 건 더 이상의 여론 악화는 막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작용했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지난주 윤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가 공개된 뒤 핵심 지지 기반인 보수층과 대구 경북 지역에서조차 지지율이 추락하고 친윤계마저 쇄신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대통령실 참모들이 기자회견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고 건의했고 윤 대통령도 그렇게 하겠다고 밝힌 걸로 전해집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4일 오후에 결정됐다면서 대통령이 결단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견은 대국민 담화를 한 뒤 질문 개수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지리 분야도 나누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음, 김건희 여사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입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기로 한 건지, 또 기자회견에서 어떤 입장이 나올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정치부 유정화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먼저 대통령 기자회견이 갑자기 모레로 결정된 그 배경부터 짚어보죠. 원래는 11월 말쯤 할 거란 관측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대통령 해외 순방을 마치고 임기 반환점을 도는 11월 말쯤 기자회견을 하는 걸로 알려졌었는데 어젯밤에 갑자기 사흘 뒤에 기자회견을 하겠다 공지를 했습니다. 네. 기자회견 바로 다음 날인 8일에는 이렇게 명태균 씨의 검찰 소환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명 씨가 본격적인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대통령실의 입장을 정리해서 먼저 밝히는 것이 낫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달 중순에는 그리고 이 순방을 떠날 계획인데요. 김건희 여사의 이 대외 활동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김 여사 관련 메시지도 순방 전에 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어제 용산을 방문했던 추경호 원내대표도 순방 전에 회견을 하면 국정에 대한 이해도 높아질 것이라고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도 나오잖아요. 이것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5일, 그리고 위증교사 혐의는 25일에 이렇게 1심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당초 대통령실에서 11월 말쯤으로 기자회견을 구상을 했던 건 이 대표의 선고 결과를 본 뒤에 그 대응 수위를 조정한다는 계산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지난주에 윤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가 공개가 됐고 파장이 좀 커지면서 11월 말까지 기다리기보다는 그 전에 여러 의혹들을 일단락 짓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대통령실에서 지지율 크게 신경 안 쓴다, 이런 태도를 보여왔지만 최근 잇따라 여론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 지지율이 나온 것도 영향을 미쳤겠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해서요. 지난주 지지율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었죠. 역대 최저 지지율이라는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잇따랐습니다. 네. 갤럽 조사의 경우에는요, 이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 녹취 파장이 다 반영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여권 원로나 친윤계에서조차 더 이상 이 지지율 하락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위기감이 감지됐습니다.
갤럽 지지율 조사는 금요일에 발표가 되는데요. 이 기자회견 소식 자체가 소통한다는 메시지가 될 수가 있어서 지지율의 추가 하락을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도 깔린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유정아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KBS와의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사과나 유감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여당의 총선 참패 후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명태균 씨 논란이 불거진 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지난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면담에선 이미 집사람이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은 매몰차게 명태균 씨를 끊었지만 가족인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는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 여사 논란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배경으로 꼽혔던 만큼 이번 기자회견에선 한층 강한 수위로 사과를 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다만 김 여사의 활동 자제에 대해선 해외 순방 등 외교 행사 일정은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른바 김건희 라인 정리 등 인적 쇄신과 관련해선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 초부터 특히나 이 인사와 관련해서 이런 이 국면 전환용 인사 이런 건 안 하시겠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을 쓰는 인사를 하시겠다고 줄곧 말씀해 오셨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대통령실 참모들의 수평 이동이나 오래 일한 장관을 바꾸는 소폭 인사에 그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명태균 씨를 통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지 33일이 지나서야 대통령실은 첫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막바지 명 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을 받은 뒤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두고 명 씨와 통화한 녹취가 공개되면서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였고 공천 개입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순간이에서 나한테 이거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거기가 말이 많네. 당해서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취임식 전날 축하 전화가 와 받은 거라면서 법적, 정치적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천 개입과 관련된 어떠한 지시를 내린 바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덕담 수준으로 얘기를 하신 겁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유독 명 씨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선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대통령실 참모들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앞서 윤 대통령과의 면담 때 명 씨 논란에 대해 직접 질문했지만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한 걸로 전해집니다. 대통령님이 그 별 문제 없는 거고 과장된 얘기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는 7일 기자회견에선 더 자세한 답변과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여권 내부에서도 나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